최민희 인문학 현정아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책 대신 읽어드립니다 라는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표지만 아는 책, 제목을 한번 들어봤지만 실제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책들 중에서 좋은 책들을 골라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책으로 준비한 도서는 바로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저의 인생책이기도 하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책이다라고 극찬한 책인데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을 아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책 속에 있는 좋은 문장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무소유, 법정.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인내다. 나무 아래서 그저 서성거리기만 해도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만 내다보아도 내 핏줄에는 맑디 맑은 수액이 돈다. 이런 계절에는 외부의 소리보다 자기 안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제격일 것 같다. 이렇듯 양설한 거울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이 때로는 번쩍 내 눈을 뜨게 하고 안이해지려는 내 일상을 깨우쳐 준다. 가을은 참 이상한 계절이다.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볼 때 푸른 하늘 아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볼 때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중얼거릴 때 나는 새삼스레 착해지려고 한다. 나뭇잎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엷은 우수에 물들어 간다. 우리는 미워하고 싸우기 위해 마주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의지해 사랑하려고 아득한 옛적부터 찾아서 만난 이웃들이다. 내 차례는 언제 어디서일까 하고 생각하면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허투루 살고 싶지 않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익혀두고 싶다. 이 다음 세상에는 길목에선가 우연히 서로 마주칠 때 오아무개 아닌가 하고 정답게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익혀두고 싶다. 이 가을에 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 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무소유.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똑같은 조건 아래서도 희노애락의 강도가 저마다 다른 걸 보면 우리들이 겪는 어떤 종류의 고와 낙은 객관적인 대상에 보다도 주관적인 인식 여하에 달린 것 같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하필이면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어진다. 인간의 일상생활은 하나의 반복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대개 비슷비슷한 일을 되풀이하면서 살고 있다. 시들한 잡담과 약간의 호기심과 애매한 태도로서 행동한다.
여기에는 자기 성찰 같은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 부침하면서 살아가는 범속한 일상인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타성의 흐름에 내맡긴 채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모방과 상식과 인습의 테두리 안에서 편리하고 무난하게 처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지닌 생생한 빛깔은 점점 퇴색되게 마련이다. 사형수에게는 1분 1초가 생명 그 자체로 실감된다고 한다. 그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으면서도 곧잘 다음 날로 미루며 내일에 살려고 한다. 생명의 한 토막인 하루하루를 소홀히 낭비하면서도 뉘우침이 없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 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한 도인이 될 것이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모순과 갈등 속에서 부침하는 중생이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에서라기보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사실 책이란 한낱 지식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 거기에서 얻은 것은 복잡한 분별이다. 그 분별이 무분별의 지혜로 심화되려면 자기 응시의 여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잘 살겠다는 구실 아래 산업화와 도시화로 치닫는 오늘의 운명은 자꾸만 흙을 멀리 하려는데 모순이 있다. 생명의 원천인 대지를 멀리하면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어진 농사꾼을 짓밟으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의해 삶의 양상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것이다.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필요하다. 무학이란 말이 있다.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취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않고 지식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한 뜻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지 않고서는 지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다. 안 잊고 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돌이킬 수밖에 없다. 남이 미워 저쪽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진다. 안 잊고 온 생각이나 미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 피해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 자체가 얼룩지고 만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어드렸는데 실제로 문장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입소문보다 훨씬 더 좋은 책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아침 명상을 하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어떤 책 속에 있는 글귀를 읽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꺼내봤는데 다시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블루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아침에 명상을 하시거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마음 수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문장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책 대신 읽어드립니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